안녕하세요. 3월 14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3월의 세 번째 주의 시작이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15, 16일에 현지 시간이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7일 정도에 해당하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미국의 FOMC 일정, 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시간이 이번 주에 있고요. 지난번의 모습에서는 영국과 캐나다가 0.25%,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원자재 상승,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물가 상승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주 미 증시 역시도 FOMC에서 제롬 파월의 연준의 의장은 0.25% 상승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함에 따라서 0.25%의 금리 인상 부분은 그렇게 외국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증시에서 셀하는 완전 전량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벨라루스인가요? 그곳에서의 오늘 또 이제 화상으로 이렇게 대화를 열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전쟁이 오래 지속할수록 러시아 쪽에서든 우크라이나 측면에서도 좋을 것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로 대화의 가능성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조금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협상 테이블에서의 원활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전쟁이 멈추어지되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에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거 러시아의 지상군에 벌벌 떨었던 그러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더 이상 과거 소련 체제 하에서의 그러한 러시아의 강력한 지상군이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경제 제재가 훨씬 전쟁 그 이상으로 국민들에 대한 반응, 협력 등등 여러 가지 차원으로 무력보다는 경제적인 제재가 훨씬 더 위험스럽고 없다는 것을 공산 체제의 이러한 정치인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현재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실은 이제 3시 31분이네요. 창이 맞춰져 있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15포인트, 코스닥이 큰 폭으로 이렇게 19포인트 마이너스 2.16% 하락을 했는데, 자세한 그러한 수급들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6,846억 원으로 외국인이 대단히 많이 판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은 3,300억 정도를 외국인이 매도했죠. 가만 매도와 매수의 규모를 본다라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매도 수량을 3조 4천억 원이다. 그럼 평소보다 조금 보통의 매도의 모습을 했고요. 반면 매수는 2조 7,700억 원입니다. 차이가 바로 6,379억 원의 순매도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이 매수가 적었던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메리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금리 인상 등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는 분위기로 인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의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순매도가 6천억 원의 규모가 보인 듯, 마치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1조 4천억 원, 보통 외국인들은
코스닥의 거래에서 1조 원 또는 1조 2천억 원, 1조 원대를 좀 넘는 것은 보통이었는데 오늘 조금 1, 2천억 정도 더 많아진, 그리고 매수는 1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1조 원, 1조 700억 원의 매수에 대한 부분은 매도 부분보다 적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 금리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망을 하느라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 순매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환율의 문제인데, 환율이 1241원까지 올랐던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고객예탁금은 1조 4600억 원이 줄어든 63조 원의 고객예탁금이 있다. 다행히 563억 원이 줄어든 21조 원의 신용융자 금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어느 정도만 많지만 않는다라면, 개인들의 투매 양상만 나오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이 많이 더 지속적으로 팔고 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요. 사실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은 오늘 또 봐야 되겠지만, 현재 외국인의 지분 보유는 51.82%, 최근에 좀 팔았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은요, 오늘 55만 주의 순매수를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향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적었을 때가 51.17%입니다. 51.82%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보유했기 때문에 조금 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으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에 들어간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또 7%,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5.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또 수급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현재 770만 주, 오늘도 아마 충분하게 많이 팔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모습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외국인들은 니켈 양극재의 그런 니켈 가격이 러시아에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300% 200%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전저점 부근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네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역대 최저 현재 60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시작을 했고, 거기서 현재 36만 원대까지 단기 거의 40% 이상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서서히 저점에 한계에 도달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의 배터리 부분에서 현재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 솔루션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외국인도 충분히 20% 이상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인 LG화학이 82%를 보유하고 있죠. 따라서 상장 후 6개월이 지나가게 되면 분명히 10% 정도는 블록딜이 나오지 않을까. 블록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판다손 치더라도 향후에는 20% 이상은 충분히 LG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 지분이 늘려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빠질까는 잘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의 외국인이 오늘 좀 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한 물량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들은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할 그런 기회로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HLB를 바라보겠습니다. HLB는 오늘 28,900원. 그럼 전저점 부근, 어제도 그제도 영상에서 그랬었죠. 전저점 부근에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16일 정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저점 부근, 그리고 HLB 생명과 만원이 무너졌죠. 잘했습니다.
만원 금방 그 이하에서는 땡큐 하고 단기적으로는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테라퓨틱스는 21선이 몸통 데드 무너지면서 이렇게 7%까지 12,350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죠. 전쟁이 발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누군가 끌어올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도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15,000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래서 외봉으로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을 합니다. 기존의 추세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일단 물량을 줄인다. 이러한 것을 하나도 원칙으로 세워 놓으시는 길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하나의 체크사항이죠. 기존은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 곳에서 누군가는 익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흐름을 유지한 채로 누군가는 팔아먹고 있다, 이런 것도 물론 단기적인 과정이겠죠. 이제 5일선과 21선 몸통 데드, 그리고 시장도 좋지 않아서 이런 과정에서 또다시 이렇게 기간 조정이라든지 힘에 응집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유일하게 노토스만 2.93% 상승을 했네요. 과연 최근에 이제 3만원대 안착이 될지, 그렇게 되면 서서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도 한 번은 찔러를 봤습니다. 31,150원까지 올랐었네요. 일단은 3만원에 돌파를 하면서 안정적인, 그래서 3만원 정도가 하방 경직의 위치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시 유가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부 텍사스가 2.8% 정도의 하락은 106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브렌트 역시 2.65%의 하락한 109달러의 거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운동의 원자재 이런 부분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나스닥 선물이 0.7%의 상승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재 대화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러시아는 민간인을 또 구분짓지 않고,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언론사의 기자를 또 이게 전쟁으로 인한 포격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접했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이 병력을 파병할까 뭐 이런 기사,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어쨌건 전쟁은 우리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쟁을 토발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그러한 운동, 약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러한 지지 문제를 저도 응원을 하고요. 하루속히 그러한 전쟁 상황이 좀 멈춰졌으면 하고,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생각합니다. 오늘 HLB에 4%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좋은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 오늘 HLB의 공매도가 25,882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물량이죠, 현재 위치에서. 그리고 HLB 생명과학 10,000원이 무너졌습니다. 공매도는 32,873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의 수급도 살펴를 봐야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지난 금요일에 82,000주를 보였고, 오늘 113,000주의 장내 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HLB를 보면은 오늘 20만 주 정도가 장내 매도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 최근 들어서 6,538주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HLB 제약 그동안에 많이 사들였던 거 5만 주 전부 턴 모습 4% 정도의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오늘 또 외국인들은 43,000주를 또 지속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개인들만 44,000주를 집어던지고 7%의 하락을 보였었죠.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외국인들은 왜 지속적으로 HLB 테라퓨틱스를 잡아가고 있을까? 개인들은 분명히 21선의 몸통 데드크로스 투매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에 외국인들은 과연 차트를 모르고 이렇게 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오늘 19포인트 코스닥에서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노터스, 아미코젠, 삼성전자 역시 7만전자를 지킨 모습, SK바이오팜 특히나 박셀바이오 세포치료라든지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를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었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오늘 첫 월요일 첫날이었었고요. HLB에 관련된 모든 일봉상에서만 대략적으로만 살펴를 본다라면 최근에 가장 저점 지역에 도달하고 있다. 그래서 5월 15일 1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이번 달에 주총 등등을 해서 올해 분명 HLB는 어닝한 그러한 개별 기준의 흑자 전환을 기록을 할 것이다. 그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크게 다른 그러한 매출을 보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시장의 관심도 시장 수급이 어느 정도가 들어와서 과연 200%, 300% 이상의 수익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켜보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뇌피셜이지만은 현재는 매출 관련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러한 수급 금리 인상이 되었을 적에 과연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충분히 그 흐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기록하는 그런 습관도 대단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봅니다. 이제는 베트남의 나노젠 나노코박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전혀 관심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도 SK바이오산스는 14만 7천주 코로나에 대한 백신 부분의 그러한 종목들은 많이 하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네요. 앞으로 오늘 또 유럽 증시라든지 미 증시를 확인해 가면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 부분도 역시 어떻게 전 세계는 현재 금융시장이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HLB의 종목의 수급도 관전 포인트로 이번 주도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습니다.